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인물을 선정해서 그 이미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이미지 전략가들의 막강한 토론의 장, 막장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까발리의 이미지 전략가 허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까발리의 이정미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핫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이분에 대해서 한번 이미지를 분석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하루 사이에 더 핫해지신 분이에요. 네, 하루 사이에 핫해졌고 사실은 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많이 다른 분이에요. 네. 긍정적인 분들은 아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분들은 아주 부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저희에게는 사실은 좀 어깨가 무거운 네. 토론의 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까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그녀는 누구인가? 네. 에서부터 그녀의 이미지는 정말 전략적이었느냐, 의도적이었느냐, 그리고 왜 그녀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냐, 자신의 브랜드를 변화하려고 네. 하고 뭐 리브랜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리브랜딩 전략이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막장 토론에서 한번 네. 둘이서 잘 까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지에 관련된 토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현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잘 브랜딩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좀 중점을 가지고 들어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현주 의원 최근에 뭐 보수계의 잔다르크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보수의 아이콘으로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뜨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아이콘까지는 아니고요. 그 보수라는 이미지가 지금 씌워지고 있다. 네. 그런데 그게 의외로 조금 성공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라는 네.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요. 완전한 진보에서 이제 중도 진보로 왔다가 이제 갑자기 또 보수. 네. 이게 사실은 극과 극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보수라는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예쁘게 씌우고 있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좀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주 의원 한번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미지 얘기하니까 네. 외적인 부분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저는 이제 이현주 의원 하면은 시각적으로는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짧은 헤어컷 머리. 그죠. 짧은 헤어컨 머리와 머리를, 네. 스피치 스타일. 네. 예. 스피치의 강점이 뭔가요, 이분? 스피치의 강점 하면은 뭐 이분은 일단 목소리가 타고났어요. 들리죠. 잘 들리죠. 예. 네. 정치인 중에 특히 뭐 미국의 정치인들도 스피치를 못하면 정치인 하긴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스피치가 중요한데 그 중에 목소리는 는 그냥 듣고 있으면 내용과 상관없이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엄마 그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빠져드는 흡입력 있는 목소리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1972년 11월생인데 네. 원래 72년생보다 상당히 젊어 보이는 젊어 거. 보여요. 저는 네. 한참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연배를 보니까 그다지. 네, 예. 저희보다 언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하튼 네. 이분이 젊어 보이는 이미지는 분명 그녀의 이미지에 시너지를 줍니다. 네. 왜냐면 약간 뭐 잔다르크라는 말도 그쵸. 나오기는 하는데 강한 무언가의 동력이 있어 보이는 거가 네. 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주니까 뭐 그 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사진 한번 봐볼까요? 네. 자, 그녀의 패션입니다. 네. 다양한 색깔의 네. 다양한 패션의 자켓을 입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행보에서도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행보처럼 컬러풀한 의상이 약간 그런 의미로 저는 조금 느껴지기도 네. 하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워낙 이렇게 옷 입거나 하는 부분에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학 시절부터 자기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꾸미가는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 몇 년 전에 여의도에서 보좌관인가요? 대상으로 여의도 패션왕 뽑았는데 그때 나경원 의원에 이어서 2위를 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멋져 보인다라기보다는 그 패션이 이미 그러니까 뭐라죠 메시지를 정확하게 네. 주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점수를 좋게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현주 의원의 지금의 이 복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장을 봐야 될까요? 네. 요즘에 최근에 이 네. 얘기 많이 나왔던 거, 요거 말씀하시는 거. 사실은 저렇게 화려한 옷들을 많이 입었지만 그때는 주목받고
자연스럽기보다는 그냥 뭐 패션 네. 그냥 그런 느낌 아마 정치인들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이번 사진은 상당히 많은 정치인으로서의 주목을 받았죠. 이 사진 한 컷을 가지고 특히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옆에 이제 보시면 아마 연상되실 거예요. 네, 많은 분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뭐 박근혜 대통령과 흡사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현주 의원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일부러 옷을 입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떠올랐다면 특히 보수들에게는 관심을 끌긴 끌었다는 거죠. 네, 성공적이죠. 그래서 의도적인 연출이었다면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좀 살펴보죠.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냐. 저는 이현주 의원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옷 의상 물론 이제 이 의상 보니까 저희가 찾아보니까 네. 안에 입은 셔츠나 이런 거를 예전에도 입긴 하셨더라고요. 네, 셔츠는 입었던 옷이고 네. 뭐 프로필 사진에도 이 셔츠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의상도 그렇지만 그 안에 이 한 액세서리 목걸이 찾으셨군요. 네. 찾으셨군요. 목걸이에 굉장히 시선이 가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로 의도적이었다라고 저는 솔직히 판단됩니다. 이미지적으로는. 왜냐하면 기존에 입었던 옷일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래요. 근데 메이크업 스타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조금 더 그 가르마까지 신경을 썼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던 목걸이. 기존에 저 옷을 입을 땐 저런 목걸이 안 하셨었어요. 특히 좋아했던 유형이 이제 진주 귀걸이나 이 스타일 많이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목걸이 스타일이 최근에 유행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요 그럼에도 목걸이를 불구하고. 최근에 몇 번 제가 봤거든요. 그쵸. 하고 나온 예. 걸 보면. 근데 이제 그리고 이미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시각적으로 탁 보면서 뭔가 떠오르는데 라면은 네, 그걸 주기 효과가 위해 사실은 그런데 리더들이 그런 옷을 입죠. 부분에서 조금은 의도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보여져요. 네, 저희 이미지 전문가 까발리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도가 됐다. 근데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의도가 된 대로 네. 뭐 나왔다면 그거는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현주 의원 자체도 나는 별로 기분 나쁘지 않다라고 네. 한 인터뷰에서 실제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감사하죠.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정치인에게 있어서의 그 대중들의 관심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성공적인 연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네. 때는요, 이현주 의원의 뭐 정치인으로서의 실력은 우리 말하지 않아도 될 것 네. 같아요. 뭐 실력은 있으니까 2번씩이나 그 국회의원으로 재선했죠. 예. 당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브랜드가 강력해지는 데는 실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매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매력적인 요인에서 외적 이미지 관리에 우선은 관심이 있고 또한 스피치에 네. 상당히 매력적인 게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스피치적으로는 매력적이다. 네, 왜냐하면 네. 되게 일단 그게 뭔가 이렇게 막 그쵸. 와요. 이게 표현이 좀 강한데 좀 선동하는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선동을 하는데 꼭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물론 이제 네.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묘하게 듣고 있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치적으로도 정말 매력이 있고 이분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 안철수 그 국민의당 네. 쪽에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유를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막 울었었어요. 아, 그때 들으시면서 저 현장 한번 가봤었거든요. 막 우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같이 막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말에 공감을 하든 안 하든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빠져들죠. 빠져들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니까 들리게 하는 그 스피치의 매력적인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퍼스널 브랜드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지만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이덴티티 관리예요. 네. 이력 관리 이런 부분과 또한 이제 평판 관리에서 우리가 뭐 막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이미지를 브랜드의 이미지를 깎아먹게 되는데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죠. 있었죠. 예. 예, 지금 몇 컷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찌질하다라는 예. 뭐 다 아실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 네. 전에도 이미 뭐 청문회에서도 그렇고요. 그 외에 또 급식 종사자들의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요 시점에 그러니까 의원의 앞과 예. 뒤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들 수 있죠. 왜냐하면은 네. 이게 직접 이제 언론에 대고 했었던 말이 아니라 기자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기자가 이제 녹취를 해서 그걸 오픈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런데- 생각하잖아요. 정치인 하면 정말 지금 우리 앞에서 하는 말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저거는 사적인 대화의 내용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표현이 됐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과연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믿을 수 있어? 라는 의구심을 갖게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부분이 의심을 있었어요. 들게 하는 게 사실은 정치인 브랜드의 가장 위험한 요소이긴 네. 한 거죠. 그래서 사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음. 않는 곳에서까지 자신의 평판 관리를 좀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말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토론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말이 정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말을 말을 잘하고 말은 잘하는데 막말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글쎄요.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수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하나 준비하셨죠. 네, 그런 한번 부분에 볼까요?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의 스피치 표현을 하고 있는지 네. 한번 우리 느낌을 한번 잠깐 배울 건 보도록 배우자고요. 하겠습니다. 네. 생각했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이현주의 당선! 그것이 바로 국민의당의 혁신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울 건 배우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강력하죠. 네. 저 밖에 나가서 스피치한 야외 스피치는 저렇게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들리잖아요.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런 거. 국민의당의 근데 이제 TV로만 보시면 여자가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크게 말해 이러는데 네.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네. 밖에서 지금 여기는 아니라 아마 강화문 밖이니까, 광장이었을 예. 거예요. 그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점점 더 말이 커지고 말이 세지죠.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량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아마 완전히 이렇게 이 매력적인 거에서 끌어내는 스피치 매력이 데는 확실히 아주, 예. 있는 거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현주 의원의 정치색은 빼고요. 굉장히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세요. 실제로 이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최연소, 최초의 타이틀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뭐 최연소? 다른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한데. 네, 뭐 예. 대기업 임원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계에 있어서도 뭔가 새로운 캐릭터로서의 브랜딩.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새로운 캐릭터로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말을 좀 생각이 좀 끊는 게 들어요. 새로운 캐릭터로서 네. 이제 좀 훌륭한 이제 다른 후배 정치인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을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네. 조금 전에 잘못 말했던 뭐 막말이라던가 그리고 사실 그 브랜드에서 아이덴티티가 자꾸 바뀌어 나가는 거 특히 정치인이 그 정체성 이 바뀌어 나가는 거 네. 되게 위험한 부분인데 그래서 정치적인 색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데 이 색으로 뭔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당시만 해도 네, 이때는 지금- 국민의당에 네. 있었을 때라서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담은 이 그린색을 네. 입으셨고 다음 사진 보면은 네. 분명히 유튜브 이현주 의원이 정치. 바른미래당인데 네, 아, 물론 오늘은 탈당을 네, 탈당했지만 했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작년이더라고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뭐 요즘에 홍카콜라나 뭐 알릴레오보다도 앞선 유튜브 정치인이에요. 여기 상황만 그런데- 바꾸면은 왠지 그 홍 네. 대표가 있어야 될 것 이미 같은. 이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뭔가 나의 정체성, 정치색은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암시한 컬러가 아니었나 그런가. 생각이 이현주 의원은 들기도 저때 합니다. 정말 뭐를 바라고 저 색을 썼을까? 네. 그 이현주 의원은 자신의 자켓 색깔을 계속 그 당의 아, 정체성에 맞게 입어왔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대문의 색을 빨간색으로 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색은 우리 약간 흔히 말하는 이 민트색이라고 하늘색 하는데 빛깔. 네. 왜 저 색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치인의 이미지에서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요. 이현주 의원이 2012년도에 민주통합당에서 그 당선이 됐잖아요, 네. 의원이. 경기 광명시 을에서. 네, 지금 근데 2016년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또 광명시 을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네, 뭐 민주통합당과 통합당이라는 것이 새정치연합으로 바뀌었는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을 하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당선됐던 그녀가 2017년 4월 국민의당으로 이제 네.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네. 여기는 바로 중도이자 뭐 그 진보다라는 걸 했는데 그러다가 이 국민의당이 갑자기 어디 바른정당인가요? 바른미래. 그렇죠. 바른정당이었죠. 네. 바른정당이랑 네. 합치면서 바른미래당이 됐는데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중도 진보라고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중도 보수였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최근에는 다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정체성이라는 게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남과 여가 갑자기 합쳐진 거예요. 아니면 삼성전자에 우리 연구원으로 한 10년간 일을 하던 사람이 연구원이 네. 갑자기 이 삼성전자 별로야라고 하면서 LG전자의 연구원으로 가게 되는 문제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땐 사실은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우리 이거 쓰잖아요. 그래서 한 우리의 3년인가 10년 동안 못 이런 거, 간다라는 네. 것들을 막 서명을 하게 돼 있는데 정치는 그런 게 없나 봐요. 저희가 정치를 너무 몰라서인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브랜드를 만들 때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바꿔 나가면서 이미지를 변신한다. 그걸 우리가 리브랜딩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저는 정말 승리자다, 승리자, 능력자다. 변화무쌍한 변화 이렇게 속에서도 바른미래당까지 온 것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네. 이 빨간색이 드러나는 것처럼 바른미래당 탈당까지 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아, 정말 자유롭다. 라고 자유롭다. 생각하거나 네.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는 우리 국민의 몫인 거죠. 최근 행보를 보면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방송 인터뷰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네.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진보에서 보수로 이렇게 색깔을 옮겨가는지에 대한 거를 굉장히 설명하고 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고 네. 또 설득되신 분들도 많고 뭐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도 아직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미지적으로 브랜드적으로 말하는 거죠. 아, 벌써 15분이 지났다고. 브랜드적으로는 조금은 브랜딩 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이현주 의원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도 앞으로 저희가 그렇죠. 한번 예, 관심 있게 이걸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게 싶어요. 될까? 성공한다면 주는 메시지가 뭘까를 네. 우리 둘이 또 한 번 더 완전히 살펴보도록. 살펴보고 또 까발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핫한 인물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현주 의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앞으로의 행보 한번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오늘 한마디? 한마디로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뭐 브랜드 전문가로서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로서 정치인 브랜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 일관된 정체성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의 오늘의 한마디는 누구나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성만큼은 변하지 말자. 저 지금 혼낸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맞아, 아, 변할 수 있습니다. 정치, 아니, 그냥 그러나 우리 정체성. 일반인들도 사실 정체성이 변하잖아요. 진정성인가요? 예. 정체성 우리 지금부터 막장인 네. 거예요, 이거? 빨리 끊고 우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우리도 생각이 변하기도 하고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맞아. 종교를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보수가 예. 된다고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니까. 하고 심지어 예. 정치인들의 행보를 뭐 예전에 정치인들 모습 보더라도 정치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후에 다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치인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이렇게 말도 슬프다. 제쳐두고 적어도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국민의 뜻으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제쳐두고라도 국민을 향한 그 진정성만큼은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말씀을 네, 드리고 오늘 제가 좀 두려워서 얘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얘기한 거는 브랜드로서의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변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지만 브랜드가 사실 성공하는 데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현주 의원은 정말 연구할 만한 네.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야 할 만한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픽을 네.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다음 주 이제 우리 수요일 금요일에 만나기로 금요일 했죠. 네, 수요일 금요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핫한 인물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시원한 하루 고맙습니다. 되세요.